얼마 전에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한잔 하는데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 친구는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사람들이 흔히 아는 꽤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요. 통장에는 매달 월 500씩 따박따박 꽂힌다고는 하고 와이프도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엄청 빠듯한 생활을 하는 것 같진 않은 친구입니다.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가끔 살 수 있는 정도, 딱 그 정도의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의 고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성격과 흥미에 너무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라이 같은 직장 상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머리까지 빠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랜만에 보니까 머리가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영혼이 갉아먹히고 있는 기분이 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친구가 강아지를 2마리 키우거든요. 평소에 너무 하고 싶었던 애견용품샵 운영을 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본인의 월급이 끊기면 와이프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질까봐 그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늘 하고 싶었던 일을 할까? 직장인이라면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선뜻 도전하기엔 굉장히 두렵습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거나 이직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이번 영상에서 나누는 조던 피터슨 교수의 조언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불만족스러운 삶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낼 수 있는 뼈 때리는 조언이 될 겁니다. 먼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건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 자리가 당신을 비참하게 만든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걸 훨씬 더 두려워해야죠. 당신의 능력 이상의 영원한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비참한 대가를 계속 치르고 있는 건 당신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이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는 더 비참해질 뿐 아니라 나이도 더 먹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게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대출도 갚아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돈 나갈 곳이 많아요.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 있는 걸 추구한다는 게 사치라고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추구하는 건 사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건 당신의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결코 쉽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희생이 수반될 수 있을 테니까요. 직업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대출도 갚아야 하는 등 책임져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할게요. 이러한 책임은 이미 선택한 것이고 한순간에 모두 버려두고 떠날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퇴사를 하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무모한 결정이고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직업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데 아무도 날 고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부를 더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이력서를 고쳐야 할지도 모르고요. 면접에 대한 두려움 극복이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사회성 기르는 훈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업을 바꾸려 한다면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몇 년 동안의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천직을 발견하거나 소명의식이 필요할까요?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 스스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돌보는 겁니다. 다음은 당신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친구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족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녀들에게는 어떤 부모인가요? 배움은 어떤 식으로 얻나요? 그 능력을 얻었을 때 당신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수 있을지 철저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목표로 삼을 수 있어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을 하면 그 목표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로 가는 길에 배움을 얻기 때문에 목표는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일해왔는데요. 이분들과 만나서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향해 노력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상황은 필연적으로 더 좋아집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에요.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삶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걸 멈추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나와 다른 걸 찾아야 합니다. 이미 직장이 있다면 새로운 직장을 얻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해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요즘 시대에는 항상 탈출 경로를 계획해 놔야 합니다. 탈출 경로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탈출 경로가 없다면 탈출을 못할 것이고, 탈출을 못하면 거절을 못하게 됩니다. 거절을 못하면 협상에 불가능하고, 협상을 못하면 당신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아마 오래전부터 늘 이런 식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해요.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가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의미 없는 삶이란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다른 의미는 고통이거든요. 그리고 고통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삶은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고통만 있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삶은 추천하지 않습니다.